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말이에요. 요즘 베트남에는 저처럼 한국어에 푹 빠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어 열풍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한국어 학원 광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고 유튜브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법을 찾는 사람도 엄청 많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의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어 과목이 추가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에서는 영어와 중국어가 주된 외국어였는데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린이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한국이란 나라에 호기심을 가진 평범한 베트남 소녀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처음 접한 건 중학교 때였어요. 친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라며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줬거든요. 저는 사실 한국의 드라마보다는 K-팝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사실 저에게 막 흥미가 생기는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도 재밌다고 하면서 같이 보자고 하길래 친구와 함께 드라마 상속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민호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속자들이 끝나자마자 별에서 온 그대를 봤고 그 다음엔 도깨비까지 정주행했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베트남어 자막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연 것 같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드라마 속 배우들이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어를 모르니까 자막이 뜨기 전까진 무슨 말인지 몰라 핫한 드라마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없었죠. 특히 드라마를 볼 때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는 배우들의 표정과 목소리만으로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정확한 한국어의 의미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자막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한국어가 제2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어요. 요즘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가장 인기 많은 외국어이기 때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의 높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에게 한국어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이런 가벼운 궁금증이었죠. 그런데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까 한국어가 세상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 표현부터 배웠어요. 한글 자모도 하나하나 따라 써보고 발음도 연습했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단순히 한국의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 안에 녹아있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런닝맨,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을 익혔어요. 그리고 몰랐던 표현들을 노트에 적어놓고 직접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어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엔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은는과 이가의 차이 같은 것들이 저를 정말 미치도록 힘들게 했어요. 베트남어에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한국어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를 응원했어요. 린,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서로 힘이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반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했어요. 베트남에는 한국어 학원도 많아서 방과 후 학원에 다니며 추가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어를 더 잘하기 위해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매니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까지도 베트남 전역에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한국 드라마, K-팝, 한국 음식, 패션.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 베트남에서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베트남 취업 시장에서 유리해졌어요. 또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공부했어요. 처음엔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한국어로 일기를 쓰고 SNS에 한국어 댓글을 다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한국어를 사용해 볼 생각을 하니 정말 두근거렸어요. 제가 꿈꾸던 그 순간이 다가온 거니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처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막연한 동경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진짜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놀랐던 건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빠르다는 점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짐을 찾고 공항 철도를 타기까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는 공항에서 나가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계속 감탄했어요. 너무 깨끗하고 조용하고 모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의 대중교통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가득한 거리를 매일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오토바이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너무나 인상 깊었죠. 제가 머물 곳은 학교 기숙사였어요. 처음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현실감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설렘과 긴장이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날 저는 학교 근처를 걸으며 한국을 직접 느껴보기로 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진열된 삼각김밥과 라면이 너무 신기했어요. 베트남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한국 편의점처럼 다양한 음식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만 먹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나게 삼각김밥을 하나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생활의 첫 번째 난관이 찾아왔어요. 점원이 저에게 봉투 필요하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긴 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필요한데 내라고 하면 되나? 아니면 더 정중한 표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알바생이 웃으며 봉투를 건네줬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스스로 부끄러워 앞으로는 기본적인 말들부터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학교 수업도 신기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꽤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말하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아는 단어인데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절대 해석이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한국어 실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한국어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빠르게 대화하는 걸 들으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녹음한 강의를 다시 듣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한국 친구들도 빨리 사귀고 금방 적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 학생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들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분위기였고 저는 어떻게 대화에 끼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점심시간이 힘들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어야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저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먼저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이 수업 같이 듣죠? 라고 말이죠. 다행히 그 친구는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그 친구가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줘서 저는 점점 한국 친구들이 생기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음식 적응이었어요. 베트남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었고 너무 좋아해서 음식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로 먹어본 찐 한국 음식들은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떡볶이 모두 다 정말 맛있었죠. 그런데 매일 매운 음식을 먹다 보니 속이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음식도 매운 음식이 있지만 한국 음식은 베트남 음식보다 매운맛이 훨씬 더 강했어요. 하루는 너무 매운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파서 수업도 못 갈 뻔한 경험도 했죠. 그때부터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하게 됐어요. 세 번째 어려움은 문화 차이였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5분 늦었더니 친구가 걱정하며 전화했어요. 어디냐고, 무슨 일 생긴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직설적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요즘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요. 베트남에서는 이런 외모를 표현하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식 사고방식을 배웠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도 생겼어요. 그리고 혼자서도 잘 생활하는 법을 익혔어요. 특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가며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더욱더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수업을 잘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가 제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엔 말 걸기조차 어려웠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저는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베트남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한국어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수업을 문제없이 듣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며 저는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한국어를 잘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선배들 중에는 한국어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으며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베트남에 돌아가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한국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를 더 깊게 배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단순히 일상회화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유창하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활용한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어휘와 문장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필수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뉴스를 매일 듣는 습관을 들였어요.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경제 용어나 비즈니스 관련 표현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뉴스 속에서는 실제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하며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반복하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죠.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한국 회사에서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험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회의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매일 기록하고 복습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활용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늘리고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며 실력을 쌓아갔어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틈날 때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건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이었어요.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실력과 경험을 살려 한 한국 대기업의 베트남 지사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합격. 제가 입사한 회사는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무역회사였어요. 저는 한국 본사와 베트남 지사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업무의 90%가 한국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월급이 베트남 평균 연봉의 2배가 넘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베트남의 신입사원들은 월급이 낮은 편인데 저는 한국어 능력 덕분에 일반적인 신입사원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한국어가 나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본사의 임원들이 베트남에 올 때마다 저는 통역을 맡았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 저는 팀장이 되었어요. 제 연봉은 이제 베트남 평균의 3배에서 4배 수준이 되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비즈니스 한국어까지 익힌 사람은 매우 귀한 인재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베트남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해요. 저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곤 해요. 이제 저는 한국어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결국 저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는 않은지, 정말 한국어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내가 한국어 덕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었는지 보면 알지 않냐고 말이죠.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가장 큰 무기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도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기를 바래요.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